예, 조금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특검이 1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1심 판사는 그보다 8년 더 높은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총리의 올해 나이가 76입니다. 76세인데 1심 형량 징역 23년이 최종 확정된다면 100세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오늘 이 판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특검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특검 구형 15년이었는데 8년 더 높은 23년형 선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 못했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구형량보다 한 절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 하는 게 상례인데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이 많은 23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법정 구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런 혐의로 일단 예전에 아마 검찰한테 기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를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아마 그런 선고를 내렸는데 저는 이번 선고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형법상 내란은 폭동과 그다음에 국헌문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내란이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의 어떤 이 내란 이거는 이제 친위 쿠데타라는 의미 규정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아마 이제 이 군사 반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부터 어떤 권력을 찬탈하는 거였는데 이번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주변 측근들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위중한 이 형량을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이제 물론 12월 2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남아 있지만 이번 선고가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번째 선고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선고에서 내란이 이번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어떤 혐의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이 영향을 아마 이 범위 내에서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판결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내란으로 친위 쿠데타로 봐야 한다. 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윤기찬 변호사님. 이게 왜 논란이었냐면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내란죄가 형법상 구성되려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폭동인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첫 번째는 국회에다가 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건 인정된다라는 주장이 많았고 다만 이 폭동 부분 과연 사상자가 없는 계엄이 폭동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법원은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폭동이란 부분은 이전에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 자체를 폭동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재판부가 조금 더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봤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좀 고민할 줄 알았어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이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기관들의 권능 행사를 상당 기간 불가능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 관련된 포석 과정에 과연 재판부 3인의 합의 과정이 순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이진관 부장이 읽어내려간 거에 따르면 굉장히 쉽게 인정을 했고 네.
또 하나 일부 용어를 설명함에 있어서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재판부가 그런 단어 썼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정치권에서 볼 때는 좀 의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실제 그 친위 쿠데타가 훨씬 더 엄중하다. 물론 이건 뭐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권력 찬탈을 하는 것이 더 엄중하다라고 보는 것이 국민적 정서인데 이 재판부는 그걸 다르게 봤다라는 부분도 저는 조금 이색적으로 들렸고 예.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형에 있어서 15년을 특검이 구형했는데 그렇죠. 23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23년이라는 것은 이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양형과 거의 1심 양형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22년 6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2심에서 17년으로 줄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군사반란과 내란 그다음에 뇌물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소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또 특검인 이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란 수괴의 방조범으로 도와준 거로 다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자체는 이거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거 추가해라. 바꿔라. 선택적으로 올렸어요. 공소장 변경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색적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미 그 재판부는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양형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설시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예. 그 보면 이런 말까지 써야 되나라는 식의 약간 정치적인 용어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용어들을 가감없이 넣었다는 부분. 저는 법조계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헌재 판결문도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윤기찬 변호사님께서는 다음이요. 아까 그 폭동과 국헌문란 목적.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형법상 내란이 인정되는데 이걸 과연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법적 영역에서 법원이 과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게 쟁점이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은 오히려 국헌문란 목적 이게 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됐다라고 말씀 주시고 두 가지 모두 인정한 판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인정될 거로 봤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이제 형법 91조에 정해져 있고요. 명문의 규정상 헌법에 설치된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인데요. 1항에 있는 헌법과 법률의 그 기능 소멸 부분을 판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국무위원회 부의장인 한덕수 당시 총리가 이 계엄 문건에 대해 사후 부서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실제 법률에 정한 바를 위배해서 이 계엄의 어떤 요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법적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실제 계엄 포고문으로 나타나고 계엄 포고문에는 실제 국민의 기본권을 소멸시키는 헌법과 법률에 성립된 기본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본 것이고요. 당연히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는 일시적으로나마 기능을 정지시킨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헌문란의 목적, 1, 2항 전부 다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폭동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설시는 판결문에 나오겠습니다만 1997년에 전두환 일당에 대한 판례에서 성립돼 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요. 폭동이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결과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 지역의 평온을 위협할 정도의 폭행 협박입니다. 계엄 선포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기본의 이 법률에 보장된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엔 공포감, 뭐 이런 외포감, 법률적으로 이런 걸 느낀 행위 자체, 이 자체가 폭동이라는 확립된 판례에 의한 내용을 이번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한 것이어서요. 반드시 뭐 무죄를 주기 위해서 법률을 구성할 때는 이 부분 중에 하나를 부인할 수 있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지금 피고인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두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 이미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